언니 월 10% 수익 보장해요. 은행보다 훨씬 확실해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쌓아온 걸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와 같은 후회는 남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국 올해 65살입니다. 정년 퇴직한 지 3년이 지났고 지금은 서울 외곽의 반지하 작은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참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남편은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죠. 대출 한 번 없이 3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했고 자식들 모두 대학까지 잘 보냈습니다. 퇴직할 무렵 남편과 저는 연금까지 합쳐 매달 580만 원 가까운 돈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이제는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반지하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68세 새벽 5시에 나가 밤 9시에 퇴근하는 경비원이 되었고요. 저는 동네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며 겨우 과외비를 받고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퇴직 후 느닷없이 비어버린 하루하루를 채우기 위해 드라마 홈쇼핑 친구들과의 커피타임에 의지하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발견한 크루즈 여행 템플릿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템플릿을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낸 그날부터였죠. 크루즈 여행 템플릿은 원래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이었어요. 남편이 미쳤냐 퇴직금 5천만 원을 여행에 쓰게 하고 꾸짖었던 그날 제가 억지로 접어서 쓰레기통에 넣었던 종이 한 장.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종이가 쓰레기통 안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면 돼.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그 템플릿 속 사진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지중해의 바다 정장을 입고 만찬을 즐기는 노부부 석양을, 배경으로 와인을 마시던 그 뒷모습들, 그 순간들을 보며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35년을 아내로, 엄마로, 선생님으로 살며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되잖아. 그렇게 저는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뉴스에서 크루즈가 나오면 소리를 키우고 인터넷에서 여행 후기를 검색해 밤마다 보여주고 동창 모임에서는 크루즈 다녀온 친구의 자랑에 일부러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떠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5월 초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이야. 기뻐서 울었습니다. 63세 나이에 소녀처럼 방 안에서 남편을 안고 빙빙 돌았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 끝의 서막이라는 것을. 여행세 가니 예약이 거의 다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예약하면 인당 300만 원에 가능하다는 말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썼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처음 이사 온 30평 아파트 그 집을 뒤돌아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잘 다녀올게. 여보, 우리 다시 행복해지자. 그리고 그 크루즈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샴페인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빛내며 우아하게 등장한 그 여자, 오미정. 그녀는 그렇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한국분이시죠? 저도 교사였어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그 순간 저는 구원자를 만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파멸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오미정은 정말 완벽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정갈한 매너, 손끝까지 정돈된 몸가짐. 그녀를 볼 때마다 제 안의 열등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저보다 2살 어리다고 했지만 피부는 맑고 탄력 있었고 치아도 가지런하고 하얗게 빛났습니다. 어떻게 같은 교사 출신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지?
내 마음속 작은 소리가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저에게 다정했어요. 뷔페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두고 언니, 여기 자리 있어요 하며 손을 흔들고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도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한영국 선생님, 중학교 국어를 35년이나 하셨대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이 다시 소중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미정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크루즈 전화기에 불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죠. 언니, 오늘 저녁은 우리 테이블로 오세요. 창가 자리예요. 남편분도 꼭 같이 오세요. 20일 동안 우리 가족처럼 지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나를 믿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저녁 식사는 이 여행에서 처음으로 행복했다고 느낀 순간이었어요. 와인 잔에 비친 남편의 얼굴 창밖으로 펼쳐진 지중해의 노을,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가 단지 창가 테이블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여행 11일째 오후, 오미정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언니, 우리 라운지 한번 같이 가요. 특별한 곳이 있어요. 그녀가 안내한 곳은 일반 엘리베이터로는 갈 수 없는 15층 VIP 라운지였습니다. 카드키를 대자 문이 딸깍 하고 열렸고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궁전 같았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 천장을 가득 채운 크리스털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소파와 바람에 흩날리는 커튼. 언니는 특별하니까 여기에 와도 돼요. 그녀의 말이 그때는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선택받았다는 느낌. 내가 구석의 사람이 아니라 가운데의 사람이라는 착각. 그곳엔 60,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부부들이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계 출신 법조인 교장 선생님도 있다고 했어요. 그날 오미정은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저희도 예전엔 똑같았어요. 연금으로만 겨우 살고 물가에 쫓기며.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잔액은 무려 34억 원. 미술품 투자예요. 매달 10% 정도 수익 나요. 위험 거의 없어요. 저희는 진짜 작품만 다뤄요. 그녀의 말이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고 싶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들만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이아몬드 귀걸이, VIP 전용 샹들리에, 박기훈 변호사의 명함, 그리고 그녀가 날 언니라 불러준 따뜻한 목소리.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랑 다른 세계 사람이야. 괜히 휘말리지 말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도 이제 좀 누리자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오미정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니, 1천만 원 1원만 투자해도 매달 100만 원이 들어와요. 5천만 원이면 500이요. 연금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부부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저 흠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미 희망이라는 이름의 욕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일 수도 있잖아. 진짜라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 오미정의 남편 박기훈 변호사는 아주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건 미술품 투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작품을 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대신 골라주는 자문 방식이에요. 이미 수십 명이 참여하고 있고 매달 수익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서류에는 금융감독원 등록, 사업자 번호, 법인 계좌 등 믿음직스러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크루즈 방 안에서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여보, 나 이거 해보려고. 미쳤어.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데가 어딨어. 2달만 해보자. 진짜 매달 700 들어오면 그땐 당신도 인정할 거잖아. 700 들어오고 7천은 사라지는 거야. 남편의 말은 맞았지만 그 순간 저는 남편보다 오미정의 말이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바다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일 때 저는 15층 VIP 라운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계약서. 그 아래 놓인 제 퇴직금 7천만 원의 미래. 박기훈이 말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언니 같은 분들만 모시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 한영국 금액 70콤 존첨원 계약일 5월 17일 손이 떨렸습니다. 7천만 원. 그 돈은 남편과 내가 함께 걸어온 시간의 무게였는데 그 무게를 너무 가볍게 서명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30평 아파트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신문을 읽고 있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나란히 놓인 두 잔의 커피알. 꿈에서 깼을 때 저는 베개가 젖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이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변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마지막으로 본 바르셀로나 항구의 풍경, 배웅해주는 선원들의 인사, 그리고 라운지에서 웃고 있던 오미정과 박 변호사의 얼굴들, 모든 게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달콤했지만 어딘가 현실 같지 않은 꿈처럼. 그런데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6월 25일 아침 9시. 핸드폰 알람이 울리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 몰래 은행 앱을 열어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죠. 입금 아트 인베스트 며칠 운곤 1,000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7천만 원. 이런 정확히 약속한 날짜,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금액. 여보, 진짜야. 들어왔어.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핸드폰을 보여주자 그는 말없이 입을 꾹 다물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2달만 더 보고 그 다음은 생각해보자. 그가 마지못해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옳았잖아. 그날 저녁 우리는 10년 만에 강남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15만원짜리 스테이크, 3만원짜리 와인 2잔. 그리고 누구보다 가벼운 지갑과 가슴속 넘치는 자신감. 이제 우리도 부자야. 한 달에 700씩 들어오는데 뭐가 무서워. 남편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의 와인보다 더 짜릿한 건 계좌 속 숫자들이 만들어준 자존심이라는 걸. 7월 25일. 두 번째 수익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또 정확히 700만 원. 100만 원. 이번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졌어요. 이제 이게 우리 삶이야. 30만 원. 런짜리 원피스를 백화점에서 샀고 동대문에서 벗어나 드디어 부티크 매장에서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내 모습을 거울로 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한영국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미정처럼 우아한 여자가 된 남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미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더 큰 기회가 왔어요. 박현우 화백 작품이 시세보다 40% 싸게 나왔어요. 지금 넣으면 매달 3,000원 가능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여전히 매혹적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날 제 인생의 모든 문을 열었습니다. 8월 20일, 남편이 친구들과 1박 2일 등산을 간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곧장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서류 봉투 안에는 전세 계약 해약서, 퇴직금 잔액, 예금 해지, 서류 집담보, 대출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있어서 대신 처리하러 왔습니다. 이건 급하게 필요한 치료비예요.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꼭 필요한 사랑의 변명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2억 원의 대출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거실에 앉아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투자야. 도박이 아니야. 우릴 더 좋은 미래로 데려다줄 문이야. 그리고 송금 완료. 3억 3천만 원. 그런 제 인생 최대의 금액이 이름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9월 25일. 예정대로라면 이제 4천만 원이 들어올 날이었습니다. 기존 700만 원. 새로 투자한 300만 원. 총합 4천만 원. 아침 9시.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죠. 비밀번호를 눌러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입금 내역이 없었고 새로 고침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10시, 11시, 12시.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화면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익숙한 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시스템 점검 중이에요. 조만간 들어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9시엔 꼭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9월 28일 남편이 드디어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다.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숨기고 있던 집 담보대출 전세금 해약, 통장 해지, 퇴직금 전액 사용.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일 집으로 날아온 빨간 봉투. 은행에서 보낸 독촉장이었습니다. 그 봉투를 남편이 먼저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처음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미쳤어. 도장을 위조했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내 이름으로. 남편의 눈에서 피보다 진한 배신감이 흘러나왔습니다. 넌 지금 범죄자야. 그리고 그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를 막으려고 애원했을 때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쉴 수 없어.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37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은 정적 그 자체였습니다. 현관에 남겨진 슬리퍼 한 켤레, 식탁 위 식지 않은 찌개, 그리고 소파 옆으로 굴러간 리모컨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딸과 아들, 사위 며느리가 하나둘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경악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퇴직금 전부에 집 담보대출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이후의 일은 눈사태처럼 쏟아졌습니다. 집은 결국 시세보다 낮은 3억 9천에 팔렸고 대출금 2억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은 1억 9천. 전세는 꿈도 못 꾸고 보증금 1천만 원. 결혼,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날 새로 이사한 반지하에서 처음 밤을 맞이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습기찬 벽 곰팡이 냄새,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일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지하로 이사한 지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응급실에서 겨우 생명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나가, 보고 싶지 않아. 그날 밤 나는 다시 반지하로 돌아와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비상금이 있어 3천만 원. 이걸로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보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조심스럽게 일상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경비원으로 새벽 5시에 출근하고 저는 동네 과외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한글 강사 자리를 구하고 어르신들에게 내 실수를 강의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수치스러웠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보이스피싱을 막아냈다고 말해줄 때 처음으로 이 실패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우리 반지하 집에 놀러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어두운데 근데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제 65번째 생일입니다. 아침엔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오후엔 손주들과 케이크를 자르고 저녁엔 남편이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좁은 반지하 부엌에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크루즈에서 찾으려 했던 행복은 사실 늘 내 곁에 있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다시 손을 잡아주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경계심이었고 우리가 되찾은 건 화려함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창밖엔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갑니다. 반지하의 작은 창문으로도 봄의 햇살은 들어오더군요. 오늘도 괜찮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함께 있으니까요.